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하던 거 이어서 좀 몇 가지 눈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제 우리 마지막에 단축키 해제하는 거, 단축키 정리하는 거 하고서 요거까지만 만들어 놓고 아직 눈으로 본 게 없는데, 자, 주석만 지워놓은 상태예요. 서블릿이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어 두고 그냥 자동으로 써있던 내용들 중에서 주석만 싹 제거를 한 상태. 근데 여기서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이거 뭐예요? 이게 뭐죠? 이거 생성자예요. 그쵸? 어. 여러분들이 이제 생성자, 메소드 이런 것들은 클래스 안에 존재할 때 보고 아셔야 됩니다. 그건 이제 자바의 기초 개념이니까. 자, 이 생성자도 필요가 없어서 지울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제 protected라고 하면서 doget이라는 메소드가 하나 있고 doPost라고 하는 메소드가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doPost 메소드는 일단 지울 겁니다. 지금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워버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doget이라고 하는 메소드 하나 남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건 뭐 한 거죠, 지금? 이 한 줄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전역 변수 아닌가요? 파이널로 이루어진 롱 타입으로 만든 전역 변수. 그리고 파이널이니까 초기화까지 되어 있는 거고. 자, 여러분들 이거는 지우셔도 되고요. 안 지워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둬도 되고 지워도 된다. 얘를 지우게 되면 이제 클래스에 노란색 밑줄이 생겨가지고 이게 거슬리시면 그냥 남겨놓으시면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준 건데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얘를 직접 만들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그럼 얘는 이제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고, 구겟 이 녀석. 자, 제가 이 상태에서 F11을 눌러볼 거예요. 그러면 뭔가 떴죠? 자, 지금 일단 화면 보세요. 여기 보면은 choose an 서버를 골라라 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뭐 서버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선택할 겁니다. 왜? 서버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우리 어제 만들어 놨던 서버 있으니까 고를 거예요. 선택. 그리고 finish를 할 건데, 어, 이 erase 얘를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면 이제 해당 프로젝트를 실행시킬 때에는 무조건 이 서버랑 연결시켜 줄게, 이 서버로 인지할게, 그러니까 앞으로 안 물어볼게 라는 뜻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얘를 이제 지금처럼 서블릿이라고 하는 녀석한테 F12를 눌러서 실행하는 건 지금 보여드리는 거 하고 나면 잘 안 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상관은 없지만 저도 그냥 안 하고 넘어갈게요. 넥스트를 했을 때 이제 이 컨피규어드에 우리 프로젝트가 잘 올라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어제 서버를 만들면서 이 세팅을 해놨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되어 있다면 해당 서버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열는 게 불가능하니까 여기서 한 번 더 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저는 피니시를 눌렀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과정을 똑같이 따라하면 뭐라고 안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뭐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이거 그냥 서버 포트 중복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톰캣이라고 하는 웹서버 녀석은 기본 포트 8080을 사용을 합니다. 8080이라는 포트를 쓰는데 8080은 중복될 수 있어요. 포트는 중복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어딘가에서 지금 8080 포트가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 지금 8080으로 이거 서버 킬 수 없어, 이렇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서버 포트를 바꿔주면 돼요. 아니면 지금 돌고 있는 8080 포트로 돌고 있는 녀석을 확인한 다음에 불필요한데? 그럼 그 녀석을 지우고 해도 돼요. 근데 그것보다는 포트 번호를 바꾸는 게 좀 더 간단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거라서 포트 번호 바꾸는 거 알려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어제 만들어놨던 서버 이 녀석을 더블 클릭해서 열 거예요. 더블 클릭해 주시고 얘는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서버에 대한 설정이나 환경 같은 걸 잡을 수 있는 어떠한 페이지가 나온 건데, 자, 여기서 이 포트 여기를 볼 겁니다. 이 중에서도 얘를 볼 거예요. HTTP라고 하는 이건 이제 프로토콜 규약인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HTTP예요. 그래서 이 8080 이 녀석을 그냥 클릭하시면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저는 얘를 8081로 할게요. 다른 숫자로 더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본인이 편한 숫자로 쓰셔도 돼요. 대신에 이제 아예 뭐 이런 거 있죠. 80, 80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DB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뭐 3306이나 이런 거 어차피 겹쳐질 포트들은 안 쓰는 게 당연히 좋겠죠? 8081 전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자, 입력을 완료하셨으면 그냥 빈 공간 아무데나 누르면 얘가 싹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저장해야 돼요. 지금 여기 별표 떠 있죠? 저장 안 해주면 이 세팅 적용 안 돼요. 저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홈메인 서블릿에서 실행을 제가 시켜볼게요. 또 고르라고 나왔는데 골라주고요. 피니쉬. 자, 그럼 이제 콘솔에 뭔가 열심히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더니 저는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런 녀석이 하나가 튀어나왔어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홈메인 서블릿이라는 그 자바 코드를 연 거예요. 브라우저에서.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녀석들은 여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일단은 보세요. 이거 한번 볼게요. 로컬호스트가 무슨 뜻이죠? 나 자신이죠. 내 컴퓨터, 내 로컬 자신. 127.0.0.1과 완벽히 동일하다고 했었어요. 이거 DB 설명드릴 때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다음 8081. 방금 전에 우리가 포트 변경해줬던 8081이죠? 그리고 JSP 아티클 매니저. 이건 뭐예요? 우리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프로젝트 이름이 무조건 여기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 지금 얘가 세팅된 이유는 차차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맨 뒤에 홈 메인 서블릿이라고 하는 거 얘는 뭐죠? 우리가 방금 전에 실행시켰던 서블릿 파일 이름이에요. 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JSP 아티클 매니저라는 프로젝트 안에 홈 메인 서블릿이라는 이 파일, 작업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었는데 이 서블릿이라는 녀석을 웹서버를 사용해서 켰더니 실행시켰더니 브라우저에서 접근이 가능했다. 이겁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딱 봐도 서브드 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이 텍스트랑 동일한 거잖아요. 여기랑 여기. 그죠? 이 녀석을 바꿔볼게요. 일로 그리고 와서 얘를 새로 고침합니다. 헬로로 바뀌었죠. 그럼 지금 이 화면에 이러한 텍스트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 녀석 때문이 맞다. 느껴지죠?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왜 나온 걸까? 라고 보시면 자, 헬로는 여기 append hello라고 한 녀석 때문에 나왔어요. 근데 뒤에 append가 하나 또 나왔고 get context pass라고 하는 녀석이 사용이 됐는데 지금 이 헬로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니까 사실상 이 녀석은 얘 때문에 나왔다라고 우리가 유추는 가능하죠. 실제로 얘 때문에 나온 게 맞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컨텍스트 패스라고 하는 녀석 이건 뭐냐면 자, 지금 이 홈메인 서블릿이라고 하는 해당 파일을 브라우저에서 열려고 할 때 이 파일까지 찾아갈 URL 경로가 필요해요. 그 경로 중에서 로컬호스트랑 포트 번호 끝났죠? 그 뒤부터는 실제로 프로젝트에 관련된 경로를 넣어주는 건데 그 경로를 찾아가는 첫 단추가 컨텍스트 패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컨텍스트 패스는 우리가 별도로 지정한 적이 없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프로젝트 이름이 그냥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동으로. 얘를 루트 패스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다른 패스가 있으면 그걸 사용해도 돼요.
바꾸는 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수업을 진행하면서는 굳이 얘를 건드리진 않을 것 같은데 루트 패스로 해놓고 하죠.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 근데 여기 get context pass라고 하는 메서드가 지금 실행이 된 건데 제가 context pass가 뭔지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이 get context pass라는 메서드는 당연히 그 context pass라는 녀석을 가져와 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메서드일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지금 어디서 꺼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리퀘스트에다가 점 찍었잖아요. 리퀘스트라는 어떠한 객체에다가 리모컨을 눌러서 작동시켜서 우리가 컨텍스트 패스를 꺼내왔다라는 개념이겠죠. 그렇죠? 자,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제가 어제 그림판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을 드렸던 내용에서 많이 들었던 말이죠. 리퀘스트는 뭐였나요? 요청이었죠. 리스폰스는 응답이었어요. 그죠? 자, 요청에서 컨텍스트 패스를 꺼내왔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을 잘 보시면은 지금 두겟이라고 하는 메서드 안에 지금 얘는 이 밑줄 긋는 이만큼이 뭐예요? 어떤 개념이에요, 이거? 이 메서드의 소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 매개변수, 파라미터죠. 자, 리퀘스트라고 하는 파라미터랑 리스폰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두겟 메서드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자바에서 메서드를 실행하는 상황에 인자를 넘겨주면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원래 우리가 메서드의 파라미터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두겟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한 적이 있나요? 없죠. 우리 자바 코드 이거 서블림 만든 거 말고 건드린 거 없잖아요. 어딘가에서 호출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라는 인자를 넣어준 적도 당연히 없겠죠. 호출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사용이 됐네요. 그리고 메서드가 잘 일을 하고 있네요. 왜? 이거 바꾸니까 바뀐 게 화면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째서 이런 게 가능할까요? 우린 이 메서드를 호출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안 했으면 누군가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누군가가 누구냐? 웹서버. 사용자가 요청을 보냈을 때 서버가 야, 너 이거 일해야 돼 라고 해서 이 녀석을 불러낸 겁니다. 불러낼 때 사용자 요청에 들어있는 요청 정보랑 응답에 필요한 정보를 인자로 세팅해서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 중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개념이 살짝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웹으로 뭔가를 띄우기 위해서 이 녀석 서블릿이라고 하는 녀석을 지금 만들었는데 이 녀석을 사용할 때에는 이 메서드를 우리가 직접 호출한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직접 호출하지 않고 웹서버가 얘를 호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저는 이 녀석을 강제로 F11을 눌러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열려 있는 건데 패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버는 일단 꺼주고 다시 여기 들어갈 겁니다. 서버 더블 클릭해서 들어오고 이번에는 여기 이 오버뷰라고 하는 이 화면이 아니라 여기 밑에 있는 모듈스로 갈 거예요. 이 모듈스를 누르면 화면이 좀 바뀌는데 자, 패스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따로 별도로 건드리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이름으로 세팅을 해줘요. 누가? 웹서버가.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로컬호스트 그리고 웹서버 포트 그리고 컨텍스트 패스까지 누가 컨트롤해요? 웹서버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면 패스 뒤에 오는 홈 메인 서블릿이라고 하는 그 파일 우리 지금 URL 브라우저에 열려있는 거 보면 URL이 로컬호스트의 포트 패스 그 다음에 이게 파일명이잖아요. 여기서 그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다? 여기서부터다. 패스까지는 누가 관리한다? 웹서버가 관리한다. 물론 웹서버를 우리가 세팅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만드는 프로젝트 코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그 전에 여기까지는 웹서버가 관리를 하는 영역이다 라고 인지를 하시면 좋아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은 그냥 아니요, 같이 바꾸죠. 자, 이 녀석을 클릭한 다음에 우측에 있는 에딧 누를 겁니다. 에딧. 자, 여기서 패스 부분을 이렇게 슬래시 하나만 남겨 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이제 루트 패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트 패스. 이독수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루트가 어떤 의미인지 어느 정도 아실 텐데 그 루트의 의미예요. 기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OK를 눌러줄 거고요. 그럼 여기 패스가 빠졌죠? 없어졌어요? 이러고 당연히 얘도 저장을 해야만 합니다. 저장 안 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저장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꺼도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열어놨던 이 브라우저, 자, 이 녀석을 제가 그대로 새로 고침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새로 고침 누르면 일단 서버를 안 켰군요. 서버도 켜주고 서버 선택하고 위에 있는 초록 색깔 재생 버튼 같은 거 누르시면 서버를 켜는 겁니다. 이걸로 켰다가 네모로 끄고 이렇게 왔다 갔다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얘를 F11 눌러서 실행하는 것도 어차피 서버를 자동으로 켜준다라는 개념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안 할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실제로 서버를 따로 킨 다음에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입력하고 들어오는 형태를 많이 취할 거예요. 서블릿을 직접 실행시키는 경우는 거의 안 할 겁니다. 근데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이렇게 강제로 실행시키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자, 어쨌든 서버를 켰기 때문에 이 녀석 새로 고침을 하면 원래대로 나올까요? 왜 안 나와요? 파일로? 응. 여기로 못 찾아간다? 얘를 못 찾긴 못 찾을 거예요. 근데 이유가 패스가 바뀌었으니까. 지금 이 URL 주소에는 아까 전에 바꾸기 전에 패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패스 그리고 우리 파일명 이것까지가 완벽히 우리가 이 프로젝트 코드를 찾아오는 길이 되는 거예요. 경로. 근데 그 경로 중에 지금 이만큼이 사라졌는데 제가 지금 요청을 보낸 상황에서는 이걸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못 찾아.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아. 그럼 이걸 정상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패스 부분을 씹어주면 된다. 자, 그럼 보세요. 다시 잘 나오죠. 나왔는데 아까랑 뭐가 달라요? 뒤에 어쩌고가 안 나왔어요. 슬래시 어쩌고가. 왜? 이제 우리 패스는 루트니까. 여기서 get 컨텍스트 패스가 어떠한 값을 가져왔을 텐데 그게 결국 루트니까. 근데 루트는 표기를 안 하거든요. 슬래시도 안 나오는 이유가 루트는 표기를 따로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안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코드는 지금 의미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되실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보세요. 이쪽에 있는 거. 이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우리가 트라이 캐치를 사용해서 우리 그 JDBC 커넥터 사용할 때 트라이 캐치를 사용해서 DB 쿼리 만들고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것도 예외 처리하는 방식이고요. 이 throw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메서드 자체에 익셉션을 던져버릴 수 있어요. 이것도 예외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throw는 메서드한테만 할 수 있냐? 아니요. 클래스한테도 할 수 있어요. 사용하는 경우가 좀 다른데 지금 이제 웹 환경을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예외 처리를 무조건 해야만 하는 상황이 꽤나 많거든요. 꽤나 많아져요. 안 하면은 애초에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해서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게끔 막아요. 그럼 그런 애들은 무조건 예외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예외 처리를 할 때 이걸 써서 편한 부분이 있고 이걸 쓰는 게 효율이 좋은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막 크게 신경 쓸 건 아니고 하다 보면 느껴져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 코드를 조금 더 봐볼까요? 이 녀석. 자, 이 안에 append라고 하는 이 메서드가 호출되는 이 시점에서 이 안에 텍스트가 들어있는 걸 화면에 그려준다까지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봤는데 이 녀석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지금? 리스폰스. 응답이었죠. 자, 응답이에요. 응답이라고 하는 녀석 여기 들어있었는데 이 녀석한테 getWriter라고 하는 메서드를 먼저 호출을 한 다음에 그 메서드의 실행 결과에다가 또 한 번 리모컨을 눌러서 append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는 형태죠. 우리가 그냥 객체 다룰 때 사용하는 방식이잖아요. 자, 이 녀석은 내가 응답할 거야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메서드가 요청을 받아올 거고요. 받아온 요청에 대해서 내가 응답할 거야. 내가 어떻게 응답할 건데 이런 식으로 화면을 그릴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막 HTML도 배우고 CSS도 배웠는데 그것들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화면을 디자인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append라고 하는 메서드 안에다가 막 넣어서 쉽지 않겠죠? 구조적으로 조금 불편할 거예요. 왜냐면 진짜로 이런 식으로 써야 되거든요. 이런 거 써야 돼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쌓아 내려가다 보면 당연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거를 더 안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을 또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 이거는 일단 화면 보세요. 지금 홈메인 서블릿 하나가 있는데 이 녀석을 제가 클릭한 상태에서 그대로 컨트롤 C, 그대로 V 할 거예요. 당연히 이름 겹치면 안 되니까 바꿔주겠죠. 이거는 따라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홈메인 서블릿 2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얘한테는 hello2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 둘이 똑같은데 보여주는 출력 결과만 다르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먼저 해야 되겠군요. 지금 하던 거 잠깐 멈추고 이거 하나만 볼게요. 제가 클래스의 위에다가 골뱅이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녀석을 달아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안에 홈, 메인 이런 식으로 달아줄 겁니다. 자, 이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녀석 이거 골뱅이가 쓰여졌고 이렇게 달렸다라는 건 어노테이션을 의미하겠죠? 이 어노테이션에 홈, 메인이라고 적어놨는데 얘는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렇게 만든 걸까요? URL 경로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녀석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 녀석을 새로 고침하면 헬로가 잘 나올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얘는 나와요. 왜냐면 파일명으로 접근해도 이 파일을 찾아낼 수 있는 건 맞으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이걸 엔터를 치면 이 요청을 보내면 과연 헬로가 나올까요? 아주 잘 나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생겨난 거죠. 파일명으로 실질적으로 그 파일을 찾아 들어가는 방식 하나랑 이 파일을 찾아갈 때 어떤 길로 와야 될지 안내가 되어 있는 거랑 두 가지 방법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두 번째 방법을 써야만 해요. 왜냐하면 파일을 직접 찾아 들어오는 행위는 파일명이 노출되잖아요. 그리고 파일명을 알아야지만 가능해요. 그쵸? 사용자들이 파일명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죠?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경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로를 사용하는 방식, 이걸 추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랑 똑같은 거를 여기다가도 만들어 주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얘네 둘이 다를 게 이 그 클래스 이름, 서블릿 이름과 출력하는 헬로냐 헬로2냐 이것 빼고는 다 똑같죠? 이 상태에서 제가 얘를 새로 고침을 해요. 어떨까요? 얘를 새로 고침하면 이거는 얘는 인식이 되어 있어서 그냥 됐네요. 원래는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자, 그럼 얘를 끄고 다시 서버 끄고 다시 얘를 실행해 볼게요. F11. 이거 에러가 납니다. 애초에 서버가 돌지 못해요. 왜? 뭐 때문일까요? 우리가 지금 한 거라곤 똑같은 모양의 서블릿 하나 더 만들어서 출력 결과 다르게 해놨고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왜 안 될까요? 일단 문제는 똑같아서거든요. 근데 뭐가 똑같아서 문제일까요? 경로가 똑같아서. 자, 경로가 똑같아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경로가 똑같은 게 뭐가 문제냐? 아주 큰 문제예요. 진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네이버라고 하는 네이버.com이라고 하는 도메인을 주소창에 입력을 했는데 이거랑 똑같은 도메인을 쓰는 사이트가 있대요. 그러면 브라우저 입장에서 난 누구를 열어야 되지? 내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물론 서로 다른 서버에서는 이 URL 경로가 동일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서버라면. 지금 그러니까 이 예시가 무조건 딱 들어맞는 예시가 아니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는 하나의 서버잖아요. 하나의 프로젝트죠. 하나의 서버 역할을 하는 녀석인데 이 한 서버에서 동일한 경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에러예요. 서버 자체가 인식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서블릿2라고 하는 녀석한테 경로를 좀 바꿔서 달아주면 그리고 나서 얘를 서버를 다시 켜주면 실행해주면 이제는 문제없이 잘 나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는 켰을 때 경로가 파일명이 아니에요. 달아줬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홈 메인으로 들어가면 헬로가 그냥 헬로가 나올 거고 홈 메인 2로 들어가면 헬로 2가 나올 거고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이해되실까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거 하나 자, 지금 대면으로 나와 계신 분들, 학원 컴퓨터 쓰시는 분들 이거 한번 들어와 보세요. 주소창에 이대로 입력해 보세요. 여러분들 거에서 여기만 바꾸면 돼요. 이렇게 입력하고 들어와 보세요. 비대면 분들은 들어오시려고 해도 안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저장해놨던 느낌표랑 골뱅이가 잘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 껐구나. 나오나요?
둘 다 확인해 보세요. 둘 다. 잘 나오죠? 자, 이제 완전한 네트워크 처리가 된 건 아니지만 제 자리에 앉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제 거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생겨난 거예요. 왜? 외부로 웹 환경을 구축했으니까. 웹 서버라는 걸 사용해서. 여기서 이제 배포까지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같은 공간, 같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서버를 통해 아무 데서나 접근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네트워크가 이런 식으로 웹 환경이 되면 사용이 가능해진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화면에다가 좀 재미난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2는 제가 지울 거니까 여러분들은 안 따라 하셔도 된다고 했었죠? 제가 서블릿을 하나 더 만들 건데 일단 그냥 이 녀석으로 하죠. 홈 메인 이 녀석으로 그냥 해서 요청 주소를 좀 바꿔놨고요. 이제 헬로 같은 거 찍을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이런 걸 한번 찍어볼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8단을 쭉 찍어낼 거예요. 자, 일단 URL 경로, 요청 경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로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홈 메인으로 브라우저에 뭔가 요청을 보내면 얘는 이걸 인식하지 못해요. 없으니까. 그쵸? 홈 메인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럼 쟤를 띄우기 위해서는 프린트 단이라고 하는 요청을 넘겨야 된다는 건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 요청을 보내서 화면을 그렸을 때 여기에 어떤 방식을 써도 좋으니까 8단을 한번 찍어보세요. 얘를 실제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9구단 8단이 화면에 나올 수 있게끔. 자, 지금 이거 해보시고요. 쉬는 시간 가졌다가